안녕하세요. 미국 증시 훌륭하다 미주대입니다. 미증시는 금요일도 올랐어요. 다우가 0.04, S&P 500이 0.19, 그리고 나스닥이 0.35 올랐습니다. 지금 연준에서는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채금리가 많이 내려갔고요. 보통 1.7 정도에 2%도 넘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지금 많이 내려왔죠. FOMC 회의 다음 주에 있어요. 투자자들이 대충 예상하는 게 가을 이후 잭슨홀에 논의가 되고 시행은 내년도 초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FOMC에서 힌트를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고요. 인플레이션 전망치도 높이고 채권 매입도 상당 기간 유지한다 했고요. 긴급 채권 매입은 내년도 3월까지 최소 유지하겠다 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내년도 초에 채권 매입이 줄어들겠다 예상하잖아요. 유럽은 우선 내년 초까지 유지하겠다고 하니 달러의 강세를 유발할 수 있겠죠. 호주나 캐나다는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인상을 했고요. 보통은 다 정책 유지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점권 대해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아마존 웹페이지에서 자사 제품을 우선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나왔어요. 아마존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만약 잘 팔리는 제품이 있으면 아마존 자체에서 공장을 섭외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기존의 판매자를 자르거나 판매 금지 혹은 노출을 적게 해줘요. 그리고 점점 아마존 자사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때 유튜브에서도요, 아마존이 갑자기 자신의 물건을 못 팔게 했다 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젠 이 아마존 안 합니다. 뭐 이런 영상도 많았고요. 근데 점점 심해지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MML을 통해서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고 만약 위반하면 회사를 강제적으로 분할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에 대한 확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 나왔고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 스파이 그리고 S&P 500, 나스닥 쪽에 롱풋이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고점에 다다르면 풋의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단타든 스윙이든 어쨌든 들어오게 되는데 근데 이번에 롱이라는 건 이제 하락할 순간이 다 와간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풋 포지션을 늘려가는 거예요. 스파이랑 나스닥이 올라가면 풋에 베팅한 매수 가격이 마이너스가 되어 가는데요. 그래서 매수 가격이 내려갈수록 더 사서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황적으로 테이퍼링이다 뭐다 해서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고점에 다다르니 충분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곧 하락할 거다에 베팅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근데 지금 포지션을 보면 풋 포지션이 많이 줄었고 새롭게 베팅하는 물량이 굉장히 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지껏 우리가 눈치 보고 있었던 테이퍼링이나 그것으로 인한 금리 상승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국채에 숏 포지션이 들어왔다는 것도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내려갈 거다에 베팅이 들어왔다는 것 역시 S&P 500이나 나스닥에 풋을 어느 정도 정리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잘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기관에서는 점점 현금을 늘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익절을 하고 하락에 대비를 하는 것이죠. 지금 많은 기관에서 현금을 늘려가고 있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이 나올 거예요. 저도 역시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유는 제가 계속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증시라는 건 하락도 하고 눌림도 주고 하면서 천천히라도 튼튼하게 상승을 해줘야 하는데 중소형주는 너무 심하게 하락한 부분도 있고 밈주시는 빵빵 터지고요. 그리고 기술주도 같이 올라갈 때 분위기 타고 올라줘야 하는데 엔비디아 보면 약간 비정상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주식의 움직임도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이 말도 계속 해드렸죠. 누군가 S&P 500 타고 나스닥 머리 끄댕이 잡고 올라가는 것 같다고요. 지금 중소형주들은 누가 발목 잡고 계속 내리는 것 같고요. 증시에서는 조정과 하락은 피해갈 수도 없지만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그 시간표를 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역시 현금을 늘려나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현금 늘리라고 하면 너무 단칼에 하시거나
혹은 하락할 것 같아요 하면 나오는 이야기가 하락할 것 같다고 해서 하락할 것 같아서 다 팔았어요. 다 손절했어요. 라는 이야기 나올 때가 있어요. 하락이나 조정 이야기 나오면 보통 몇 달 후에 이루어집니다. 당장일 수도 있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 너무 겁먹지 마시고 먼저 플랜을 만드세요. 어떤 종목부터 천천히 익절해 나갈까? 지금 아예 익절을 해야 되는 종목은 없는지, 많이 올라서 충분히 익절해도 되는 순간인데 더 오를 것 같아서 익절 못하고 있는 종목은 없는지,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분할 익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증시는 상승 추세예요. 상승 추세였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불확실성만 해소가 되면 증시가 어느 쪽이든 또 방향을 잡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지금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 페드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는 말을 너무 해서 당장 테이퍼링에 대한 상세한 혹은 확실한 무언가를 내놓기는 힘들 거예요. 지금은 테이퍼링을 하고 싶어도 너무 강하게 말을 뱉어놓은 게 있어서 할 수도 말을 뭐라고 명확하게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보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비율을 절반 정도 차지하는 게 중고차나 신차 가격 상승인데, 이 부분이 많이 올라서 일시적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성장주의 상승을 더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갖는 투자자들이 많이 생겼고요. 금리의 하락 배팅까지 했다는 것은 페드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라고 한 말에 투자자들은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이렇게까지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투자자들에게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기대에 찬 확실한 표현을 해주어서 배신감을 안겨준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과 같은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우세적입니다. 그러니까 지표를 더 확인하고 대처해 나가겠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그렇다고 해서 테이퍼링을 안 하거나 더 밀거나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해도 반도체나 원자재 상승, 그리고 제가 물가 상승 피부에 와닿는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이기 때문에 안 하거나 밀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말이나 내년 초에는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실행이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한동안 성장주의 차별화 장세가 이어갈 수 있을 듯 하고요. 그렇게 되면 가치주, 중소형주에 현금이 들어오지 못하겠죠. 지금 모든 중소형주들이 과매도권에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전에 살던 박스권 안에서 안착해서 상승을 해줄까 눈치 보고 있다가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온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복귀하려고 하면서 박스권 하단, 이것을 저항선이라고 하는데요. 저항선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성장주의 현금이 흐른다면 중소형주들은 횡보나, 그리고 횡보가 길어지면 살짝의 하락은 예상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하루씩 건너서 올리니까 어제 뉴스를 말씀드리니 늦게 정보를 전달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 듯 합니다. 뭐 잘못된 것을 말씀드리자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가 왜 그렇게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황적으로 매일 올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말씀드린 부분이 증시 뉴스 듣고 또 듣고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증시 뉴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 반복해 드리시면 나중에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흐름도 읽는 데 도움이 되고요. 습관적 익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여튼 제가 전날에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고 저의 생각을 덧붙이면 저의 영상을 보실 때 한 번 더 뉴스를 듣게 되시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의 의도는 전날 뉴스 한 번 더 들으시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제가 주식하면서 도움되었던 부분만 공유를 해드린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 되시면 신문이라고 할게요. 요즘 인터넷으로 보지만요. 신문을 날짜 반대로 읽어보세요. 그것도 재미있습니다. 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